오토바이 엔진을 바퀴 2개 돌리잖아요. 그럼 양쪽에 하나씩 두어가지고 사실상 차량으로서 만들 수 있는데, 전기차도 맞아. 전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럼 전기 오토바이 하나 움직이는 거하고 2개 움직이는 거, 전기차 2개를 놓으면은 그것도 전기 오토바이 2개로 차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뭐 차차만 한 게 적어도 경차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다 가운데다 하나 더 주면 3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단가는 뭐 한 400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를 둬도. 그럼 바퀴가 총 6개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연료통은 각각 같이 하든가 따로 하든가 상관은 없죠. 그래서 상관은 없는 부분이고, 연료를 전부 뭐 이렇게 석유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게 오토바이 연료 싸잖아요. 오토바이 연료는 싸다면 휘발유를 굳이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을 텐데요. 면 저감 장치를 좀 만들어 놓고 하면은 오토바이가 연료가 여기서 이런 부분은 오토바이 엔진이 휘발유네요. 휘발유를 통해서 오토바이는 대부분 휘발유를 사용한다는데요. 대신 저도 되게 오토바이 조금 넘는데 오래 하죠. 경유를 사용하더라도 상관은 없지 않겠는가. 경유 사용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하면 될 텐데요. 이렇게 하면은 가능한 부분인데, 오토바이 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그럼 자동차보다 이거를 자동차로 하면 인도 같은 데나 전 세계 한 400 정도면 만들 수 있으면 450 정도면 승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또는 이런 것을 갖다 이용해서 오토바이 엔진을 갖다가 2개를 이용해서 다 타이트하게 붙여갖고 폭탄, 그렇죠, RC카 방식으로 해서 폭탄 어떤 싣고 그래서 공격하는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제트 엔진을 뭐 비행체도 있듯이 2개 있듯이 여기도 2개를 놔가지고 이렇게 제트 엔진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드론 같은데 우크라이나 드론에다가 제트 엔진 실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하나 더 2개짜리, 3개짜리 하시면 이렇게 속도가 엄청날 텐데요. 3개를 동시에 가동하던가 2개를 동시에 이만큼 뭐 크기는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개를 동시에 가동 엄청난 속도로 그것을 자폭 드론으로 사용한다면 이게 엄청난 속도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죠, 항모에다가도 여기 우측함이라든 그런데 들이박아도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저기 2개나 3개 제트 엔진 달아가지고 항모를 공격하든가, 사실상 여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어떤 분말 구도나 액상, 증기 구도를 넣어서 폭약 이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다른 폭약을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폭약에는 장약이 있다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또는 이렇게 액상 또는 어떤 증기 구조를 넣어서 폭약 이력을 극대화시킨다 그랬죠. 사정거리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나요? 그게 낫죠. 자폭 드론으로 해서 만약에 공기 부양정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내리꽂으면 될 텐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과연 요격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이렇게 100대면 항모가 구축함도 혹시 요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드론 같은 데는 낮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씀이죠. 속도를 그렇게 강중량으로 하거나 이렇게 3개의 제트 엔진을 갖고 있다 그러면 1개만 가동하고 2개만 가동하고 3개만 이렇게 한꺼번에 빨리 갈 수도 있고 1개씩 가동을 해가지고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1개씩 가동하면 항속거리를 그만큼 늘릴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탈부착, 그렇죠. 원래 이제 주된 연소실은 하나가 있고 탈부착으로 해서 2개를 더 달아갖고 작은 거 좀 달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항속거리를 늘리고 떨어뜨리고 가도 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행체에서도 보조 연료통을 달아서 떨어뜨리고 하는 식으로 하거나 보조 연소치를 달아서 제트 엔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먼저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000km 가는 이렇게 자폭 드론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3개를 달면서 이론적으로는 3,000km인데요. 군사적으로서는 꽤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만드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네, 미사일이 보통 한 기당 3,000km 뭐 엄청 비싼데, 네, 엄청 비싼. 이 드론을 갖다가 싸게 해서 뭐 이렇게 1,000대를 갖다 동시에 보낸다면, 10,000대를 동시에 보낸다면 한 도시라도 석대밭 될 텐데, 우라늄 되는 플루토늄의 분말이나 액상 증기를 넣어준다면 폭약률은 극대화된다 하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되게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면 제가 월해나 기뢰 같은 데다 플랫폼을 탑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을 같이 쓰고 동시에 이렇게 뭐죠? 이게 어디 갔나? 초공동 어뢰처럼 그 방식을 같이 동원해서 어뢰나 기뢰를 가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구조감이라든지 공격을 하면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싼데 무기가. 그렇죠? 예. 여기다가 이런 것을 초공동 어뢰 만드는 기술이 뭐 전 세계 뭐 일반화돼 있으니까 이렇게 뭐 그 시간당 800km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보통 300km 그렇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 이렇게 공기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가죠. 그럼 이 기술을 프로펠러 방식과 더불어서 안되면 뭐 어뢰나 기뢰에다 이렇게 위에다가 이런 방식을 위에다 다는 방식이 있고, 하여튼 물속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다는 방식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물속에서는 프로펠러로 돌아가고 위에는 이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위그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데가 이렇게 배 같은 데는 또는 드론 항공기 이런데 위그성 같은 데 공기부양제도 밑에다 프로펠러 넣어서 무게를 좀 들어올릴 수 있게 부력을 만들어주고 위에서 이렇게 쭉 뽑아올렸다가 타타타 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거를 가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가동한다. 위그성 공기부양제 이런 데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어뢰나 기뢰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이 방식을 만약 동원한다면 물속에서 이렇게 초공동원처럼 하는 말 위에다가 이렇게 부스터 이렇게 팔아가지고 움직이는 이렇게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이렇게 물에서는 프로펠러를 돌고 이 방식도 같이 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뭐 초고속 보트다 그러면 모토 이렇게 그 보트 엔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개, 3개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어뢰나 기뢰 같은 게 플랫폼으로 해서 탑재를 해놓는다면 총력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속도도 엄청 빨라질 거다. 싸게 제작할 수 있고 숫자가 엄청 많아질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주요 해역에 1,000대, 뭐 2,000대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상당한 위협이 있는 무기가 될 텐데요. 초고속 보트에다는 이렇게 엔진을 3개를 달았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가동하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속도가. 여기다 어뢰를 싣거나 폭격을 싣고서 돌진해서 시킨다면 뭐 엄청난다는 거죠. 뭐 상성 같은 거나 이런 데는 꼼짝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고속 프로밖에 보트에 다는 고속 정밀에 다는 엔진을 조그만 거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제트 엔진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축소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축소해가지고 달아가지고 이거를 한 3개, 4개, 5개 이렇게 달아갖고 한꺼번에 엄청난 초고속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당한 위협이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어뢰나 기뢰는 이렇게 어떤 전파로 깨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전파로 이렇게 조종해서 카메라 인식으로 목표를 인식하고 그 위치도 갖춰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오토바이 같은 것이 바퀴가 이렇게 엔진을 이렇게 2개씩 움직인다면 오토바이 엔진을 2개 달아서 움직이는 되게 싸게 제작한다. 전기 오토바이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그럼 가운데다 하나 더 해가지고 바퀴가 6개 있는 놈이 있다. 그럼 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오토바이 엔진이 3개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5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열차처럼 하나, 둘, 셋,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다섯 개짜리 쭉 연결해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오토바이가 이렇게 간다. 오토바이 부분을 하시면 네, 제 기술이 되겠다.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전기 모터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근데 제가 보는 게 그렇게 면 저감 장치만 만들면 굳이 전기차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오토바이는 연료를 별로 안 들어요. 뭐 자동차만큼 들겠습니까? 안 들지. 오토바이 연료 주입 시 몇 킬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완전히 이렇게 큰, 그렇죠.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다. 전 세계 자동차 요새 다 몇천만 원씩 하는데 저가도. 그렇죠. 연료가 일단 안 들었잖아요. 그죠? 이거 보십시오. 5리터의 주요 가능 거리 계산. 5리터의 연료가 남아있고 연비가 20km라면 100km 더 주행하죠. 5리터 가지고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10리터에 두개 양쪽 두 개면은 두 개 움직인다 그러면 10리터 가지고 100km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보시면 10리터 휘발유 가격 10리터 휘발유 가격을 봅시다. 이게 이제 LPG로 움직이는 오토바이 엔진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LPG 가스로 움직이는 LPG. 그럼 그것도 오토바이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전기로 이것도 개조를 하면 가능은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석유공사 오핀에 다시 휘발유 가격이 뭐 1670원이던데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엄청 싸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세금이 안 붙으면 엄청 싼데요. 미국 같은 데서도 쌉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1600원 뭐 이렇게 하는가 본데 이렇게 1600원이면은 리터당 1679원. 이게 1700원이라 계산해봤자 10리터면 얼마입니까? 17,000원인데요. 100km 가는데 17,000원. 엄청 싸지 않나요? 휘발유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낫지 않나, 연비가. 이거 하시면 재밌습니다. 그럼 뭐 오토바이 엔진을 4개를 달았다. 그럼 바퀴를 하나짜리, 2개, 둘, 8개짜리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엄청난 무거운 짐을 화물차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뭐 눈길에도 잘 안 미끄러지고 짱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몇 개를 또 다루셔도 돼요. 10개짜리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냥 일단은 석유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LPG 가스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전기로 움직이는 거,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화물차로도 사용할 수 있거나 오토바이를 시골 농촌에서도 짱 좋을 것 같은데요. 연료비가 안 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토바이 엔진 3개 달아놓으면 웬만한 이렇게 사람 몇이라도 태어날 수 있어서 오토바이 보통 뒤에 타잖아요. 뒤에 한 사람, 두 사람도 타는 경우도 있는데 두 사람 탄다고 합시다. 그럼 두 개짜리를 엔진을 하면 4사람이 탈 수 있다라는 거고 6개짜리를 이렇게 3개를 하면은 6사람이 탈 수 있다라는 건데요. 4개를 이론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앞에 2개 움직이고 뒤에 2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4개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길쭉한 것도 가능하다. 버스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2개 이렇게 들어가면 2개, 6개가 들어가는 버스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 굉장히 애들 좋지 않나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화물차도 가능하고 농촌용으로도